9월 25일 월요일 지금은 족바가 시대 시작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주말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거운 마음으로 지내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 저희가 그렇게 언제까지 뭐 처져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제 벌써부터 이제 이후 우리가 어떤 길을 나아가야 하는지 다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많이들 그래도 마음 좀 추스리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유, 너무 시원한 면도 있어요. 잘 됐다 싶은 면도 있습니다, 솔직히. 네, 이제 다 이대로 드러나서. 통합으로 화합으로 이딴 소리 정말 듣기 싫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뭐 그런 허울은 다 벗어 던진 것 같고 네. 이제 진짜 윤석열 정권이 야당 망하라고 또 자기 대권 주자로서 압도적 1등을 차지하고 있는 네. 이재명 대표를 날리려고 이렇게 체포영장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체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고 하는 이런 개새끼들이 무슨 민주당에 남아 있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자들의 이제 실체가 이제 확인됐으니까 네. 우리 정리하는 일만 남았죠. 그럼 누구냐? 네. 도대체 누구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잠시 후에 제가 수상한 사람들을 좀 짚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스스로 밝힌 사람도 있었죠. 그렇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누굽니까? 네, 보이시죠? 아이고 반가운 얼굴입니다. 네. 당당하네요. 나 가결표 던졌다. 김종민 네. 서른. 네. 이 어떤 느낌이냐면 송소미가 사실 저 아나운서 출신입니다라고 얘기한 느낌이에요. 그래, 너 빼고 다 알았어. 네. 이런 느낌. 김용민 의원님이 김용민 PD님이 사실 저는 90kg가 넘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 사실 저 먹는 거 좋아해요. 이런 느낌. 뭐 키가 작은 편은 아니잖아 사실은. 근데 90kg일 때가 있었어요. 내가 네. 저 대학 때. 90kg가 넘어요? 90kg가 그 당연히 넘지. 넘었지. 당연히 넘어요? 나도 90kg야. 네. 진짜요? 그럼. 저기 근데 그때는 또 내가 키가 180에다가 몸무게가 한 90이었거든. 네. 게다가 또 이거까지 갖췄으니 어. 나름대로 이제 사실은 좀 경쟁력이 좀 있었지. 야. 이 얘기를 일로 끌고 가신다고요? 아니, 한번 사실인데. 해보시죠. 예. 팩트인데. 알겠습니다. 뭐 그랬다고. 그랬다고. 네. 아무도 뭐 본 사람이 없으니까 확인이 믿어야죠. 불가하지만 뭐. 믿어보겠습니다. 사진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아. 그럴 용의가 있습니다. 안 보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지금 김종민 서른 뭐 네. 예상했던 뻔했죠. 사람들입니다. 예. 충남 논산, 계룡, 금산 그리고 또 네. 경기도 부천을 다 지금 경쟁자가 있습니다. 네. 강력한 맞상대가 지금 있고요. 네. 서른은 이번엔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분 때문에. 네. 그리고 이 서른이 뭐 지금 이렇게 네. 자기 당 대표 잡아가라고 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네. 지금 교체될 사람이 있고요. 네. 저쪽 그 충남 계룡 논산 금산에 네. 거기도 황명선 전 논산시장. 네. 이분은 작년 10월쯤인가요 여론조사에 있었는데 압도적인 그런 격차로 김종민을 네. 따돌렸습니다. 네. 그분은 왜 나 가결표 눌렀다고 던졌다고 얘기 못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 왜 말씀하세요? 이상민. 저 이상민. 네. 이상민. 그거는 왜 얘기하지? 잠시 후에 그 이경 네. 불러가지고 얘기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뭐 네. 그 사람도 뭐 던졌을 텐데 뭐 굳이 밝히지 않는 것 보면은 좀 이상합니다. 그러나 네. 뭐 어차피 뭐 그분이 뭐 부결표를 던졌다고 계속 정치할 수 있는 사람 같진 않고요. 네. 그분의 네. 가부는 크게 상관이 없죠. 그렇지, 네. 그렇지. 네. 예. 어쨌든 반란표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됐고요. 김종민 서른이 이렇게 내가 가결표를 던졌다 이렇게 밝혔으니 차라리 이 사람들은 좀 나은 편이 있어. 그래도 좀 투명하게 밝혔으니까. 근데 그 나름 소신 있단 얘기잖아. 나름 나 그게 잘못된 소신이었던 간에 어쨌든 얘기잖아. 아니 이 대부분 나머지 애들은 이렇게 난리가 났는데 지금 조용히 있잖아. 네. 그 그게 더 정도 얄미워. 신념도 없이 자신감도 없이 던졌다는 얘기는 뭐야? 자기들도 알아 부끄러운 짓이라는 거를. 네. 자, 그래서 제 나름대로 좀 주말 동안 취재했습니다. 네. 그래서 수상한 사람들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보여주시죠. 네, 가결로 수상한 추정이 사람들. 되는 의원들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수상한 사람들. 이 땡땡계. 네. 누구라고 뭐 제가 사람 이름을 다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뭐 엄중하게 찾아봐야겠죠. 네, 이 땡땡계 7명에서 8명. 네. 그리고 홍땡땡계. 네, 요것도 좀 홍땡땡계는 누구지? 홍땡땡계 4명에서 홍장원계인가? 홍장원계. 홍장원계. 홍땡땡땡계 몇 표인지 알아봐야겠죠? 알겠다. 0표일까?
아니야. 세네 표는 되지 않을까? 0표일까요? 너 대표는 되는 거야. 홍생 너 표계구나. 대표네요. 0표일 리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계에서 홍장원계는 누굽니까? 네. 홍장원계요? 네. 송섬이? 얼마 전에 손모 씨는 이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김PD님 친구는 원래 제 식구였던 적이 없습니다. 손땡땡계였어요. 알겠습니다. 또 누가 있었지? 네? 김묘성. 네. 김묘성 있고. 오창석. 그 오창석. 친구, 김효성도 사실은 시라손이 정도라고 봐야죠. 근데 시라손이 어울려.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이기 때문에. 약간 고양이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 길들여지지 않아요. 네. 집에 또 고양이를 키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요. 홍땡땡계 이거 4명에서 5명 그리고 이땡땡, 송땡땡 이들의 공통점은 X86 세대. 네. 이동영, 송섬이 뭐. 어머. 우리 갑자기. 좀 걸려. 좀 많이. 좀 드세요. 좀. 예. 아니 송섬이 아나운서? 네. 인형 같은데. 인형 같죠? 너무 인형 같죠? 이 인형아. 이 인형은 어디 가서 나온 인형일까? 너무 예뻐서 기침이 다 나오네. 그래요. 진짜. 자, 이 X86들. 예. 이렇게 한 29명 정도로 보시나요? 또 있어 또. 더 있어요? 강원도 지역구인 검찰 출신의 여러 있습니다. 명인가요? 한 명? 아니 많지는 않을 것 그쵸, 같은데. 강원 자, 지역구 그리고 검찰 출신 호남 한 명. 지역구의 검찰 출신이 있는데 이 양반은 그 105명. 나 부결표 던지겠어. 그 중에 한 명이야. 진짜로? 이분이 말과 좀 생각이 수상합니다. 달랐네요. 네. 그리고 또 충청 지역구. 저 지역구 누굴까? 누구지? 너무 궁금하지 않아? 예. 하여튼 뭐 이런 분들로 지금 우리가 수상한 눈길을 보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가 볼 수는 없지. 그분들이 거기서 그 기표소에서 뭘 찍었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지만은 좀 의심스럽다. 그 주변 의원들 또 당내에서 저 사람 기류가 이상한데 이제 수상한 사람들로 지목된 사람들입니다. 네. 근데 사실 이번에 뭐 이탈표가 뭐 한 29표 이상 될 것이다 그러는데 그거는 국민의힘이 100%다 가결표를 던졌다는 전제입니다. 혹은 무소속도 그렇지 않습니다. 권은희 의원 아시죠? 검찰 출신. 원래 사실 국민의당 비례대표로 됐다가 국민의당이 이제 국민의힘하고 합치면서 그래서 결국 국민의힘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이분도 반대표 던졌어요. 사실 지금 의원들을 의심하는 의원들이 좀 있지만 저는 약간 의아한 게 고민정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웃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본인의 돌았어요. 명은 그는 이제 본회의장 들어가기 전에 웃은 거고 나올 때는 웃은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말로는 나는 부결표 던졌다. 근데 내가 이런 말 한들 믿어주겠나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 말은 안 해도 될 말인데 믿을 사람들도 믿어요 또. 예전에도 뭐 울었다면서요. 억울하다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수상한 사람들이 그러한데 궁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바로 전땡땡 등 친문들. 용민이 궁금했죠? 궁금했죠, 영민이? 나도 궁금했죠. 아유 그분은 글쎄요 지금 저 얘기에 따르면은 이건 어디까지나 소문이고 제가 확인한 건 아니에요. 네. 이재명 대표를 박광훈 원내대표가 만났을 때 이 전땡땡 씨를 뭐 사실상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세우는 기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했었다라는 이제 설이 돌았어요. 근데 또 그게 그 설이 사실과 다르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하나만 한 얘기를 했는데 이 전땡땡 씨는 최근에 아주 저 친명계하고 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친문 계열은 이번에 부결표를 던지지 않았겠는가 이런 또 관측이 나오는데 그러기엔 너무나 이번에 그 가결표가 많았어요. 네. 그래서 이 친문들이 전부 다 가결을 했을지 이 부분은 부결을 했을지 이 부분은 이게 좀
여러 가지로 좀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아시겠죠? 이땡땡, 홍땡땡, 그리고 X86, 그리고 친문 계열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네. 비토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다. 네. 네. 아니 그 뭐 민주주의 4.0 소속이나 그게 이제 당내- 그 전땡땡, 전땡땡 쪽이지. 뭐 4.0이나 민주당 내 여러 계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친문계도 그렇고 계속 일일이 만나가지고 작업을 했다,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돌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렇지. 그 얘기는 뭡니까? 음. 의원들 내부, 민주당 내부에서는 누가 가결표에 표를 던질지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알고 있었던 가격 얘기야. 던질 만한 사람을 찾아갔을 거 아니야, 한마디로 네. 얘기해서. 모르면 어떻게 찾아가? 그렇지. 아니까 찾아갔겠지.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친문 계열은 정말 활짝 웃으면서 당연히 부결표 던져야지 그랬다는 거야. 아, 그래서 당 지도부도 철석같이 믿었다고 했고, 그래서 계산을 다 해보니까 뭐 그 저기 가결도 있겠지만은 부결이 좀 더 많지 않겠나 이런 판단이 섰던 거예요. 이재명 대표 쪽에서. 그런데 봤더니 와, 가결이 다수였네. 네,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난번에 2월 달에 가부 투표를 또 했을 때가 반대가 138표였거든요. 근데 이번이랑 반대표 수는 그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무효표, 기권표가 대거 찬성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한 10표 네, 정도. 그렇지. 자, 뭐 여러분 뭐 대략 지금 막 SNS나 커뮤니티에 돌고 있잖아요. 그 네. 사람들. 네. 억울한 사람도 있기야 있겠지. 네. 그건 할 수 없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정치를 흐리멍텅하게 했기 때문에 네. 그 사람들이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다 아니면 책임져 아니다라고 있지. 얘기하면 되지. 근데 안 믿어주니까 문제지. 안 믿어주는 건 그만큼 신뢰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평소에 앞장서서 이런 사악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불이익 좀 당해봐. 누가 그 사람이 저 가결표를 던졌다고 생각하겠어요? 네. 자, 지금 저 새끼 저 가결표 던졌을 것 같은데 라고 의심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네. 흐리멍텅한 정치를 해왔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이번에 설령 부결표를 던졌다 하더라도 다음 총선 때는 교체돼야 네. 합니다. 네. 우리가 네. 언제까지 흐리멍텅한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애간장이 타야 돼요? 그럴 필요가 없지. 안 네. 그래? 아니, 나를 싫어하는 여자는 뭐 음. 애초에 배제하더라도 네.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이런 여자에 대해서 내가 네. 계속 구애를 하는 게 그게 적절한 행동입니까? 네. 뭐도 내 얘기 듣지도 않았지? 인간들. 듣고 있었어요. 아니 계속 얘기를 해나가시는 줄 알고 저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거 맞아요. 봤어요. 지금 뭐 색출하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어기구 의원이 자기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래. 자기 아니, 부결했다고. 그 참 그 어기고 의원의 행동은 바람직합니다. 네. 이런 오해를 살까봐 자기가 이렇게 촬영까지 해서 인증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이 또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것도 입증하고 싶어가지고 부결 딱 사진 찍어서 올렸더라고요. 그리고 네. 진짜 사진 찍힌 거 보니까 뭐 박강원도 부결. 부결을 찍은 걸로 보이죠. 네. 박광원? 네. 그 넣는 거 사진 찍혔잖아요. 멀리서. 그래요. 근데 이제 아니 그 원내대표가 가를 누르면 그건 진짜 네. 꼬라지가. 박강원도 의심했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실. 예. 근데 이제 확실히 이제 부자로 보이는 사진이 있어가지고 그 의심받을 뻔했는데. 일부러 보이게 한 거 아닐까? 비치게 이렇게 아이, 살짝 그랬을 수 있어. 네. 어쨌든 뭐 나름 뭐 그렇게 본인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니까 뭐 본인으로선 지금 그래요.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 수도 있죠 뭐. 그러니까 그러면 박광원을 다음에 당선시켜야 하나? 그것도 아니잖아. 네. 그것도 아니잖아. 흐리멍텅하게 비춰진 사람들. 그래서 지금 저 사람 분명히 가결을 던졌을 거라고 의심받는 사람들. 의심받는 것 자체가 이미 결격 사유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단단히 마음 먹고 우리 지역구 의원이 가결표 던졌을 것 같다. 이런 스캔들에 휘말렸다. 네. 다시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당내에 뭐 반대할 수도 있고 찬성할 수도 있고 이 당내 민주주의가 보장돼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정당의 목표가 뭡니까? 정당의 목표가 뭐예요? 정권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정권 탈환입니다. 정권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는 네. 그거는 실패한 정치고요. 5년 후에 다시 가져올 국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은 이번에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 대표로서 인정하지 않는 거지. 너 저 구속되라 이런 거 보니까 그런 표가 상당수가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이 당에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놈들이 많다라는 증거인데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갈 수 없습니다. 지금 자기 이름 드러낸 사람이 고작 2명밖에 안 되는데 네. 뭐 이미 다 짐작이 되는 바 그 사람들 다 솎아내야 한다는 거 이거는 이제 민주당의 살기 위한 그런 미션인데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네. 제가 역사를 한번 좀 회고하는 네. 데이터를 한번 좀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띄워주시죠. 자 평화민주당 때 김대중 당시 총재 네. 이분이 이제 사실은 1987년까지는 6월 항쟁 전까지는 이제 정치 활동이 금지가 됐습니다. 네. 전두환 정권에 의해서. 네. 그러다가 이 양반이 87년에 6.29 선언과 함께 정치를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YS만 정치가 가능했는데 DJ까지 정치가 가능하게 되면서 둘은 찢어질 것이다. 그래서 야권표를 갈라먹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노태우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것이다. 이런 계획이 다 있었던 거지. 네. 어쨌든 그래서 DJ를 이렇게 나오게 했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YS하고 같이 통일민주당에서 정치하기에는 네. 너무 이 말하자면은 극과 극의 관계로서 당을 반반씩 나눌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따로 나왔습니다.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는지 몰라요. 저 대권병 때문에 네. 저렇게 저 민주 세력이 하나가 돼야 하는데 당 쪼갠다. 당을 쪼갠다. 그런 비난을 받았는데요. 그래서 대선에서 졌습니다. 대선 그 한 몇 달 안 돼서 이제 그 당을 만들어 가지고 후보가 됐는데 결국 졌지만은 그 이듬해 88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4월에 제1야당이 됐죠. 제1야당이 됐어요. YS의 통일민주당이 네. 야권 제2당, 그러니까 전체 제3당이 된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야일당이 됐습니다. DJ가 저렇게 됐어요. 네. 1년 만에. 자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2000년이 되기 전에 1995년에 DJ가 잠시 정치를 중단했다가 다시 정치를 재개했는데 네. 그때 민주당의 대표가 총재가 이기택 씨였는데 네. 이기택 씨가 강력하게 반발했지. 다음은 난데 김대중 총재가 돌아오니까 자기 차례인 줄 알았구나. 그래서 오지 말라고 막 그랬는데 할 수 없이 저 DJ가 당을 만들었어요. 그게 네. 새정치 국민회의야. 그 96년 총선에서 야일당이 됐고요. 80석 얻었고 네. 그리고 그 이듬해 97년 대선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잘 보세요. DJ 중심의 평화민주당, DJ 중심의 새정치국민회의. 그랬더니 야일당이 되고 집권을 하는 거야. 네. 자 보십시오.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대통령 당선됐는데 뭐 당내에서는 비주류고 워낙에 그냥 소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민주당이 노무현 당이 되지 못한 거야. 네. 노무현 대통령이 됐는데도. 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한 40명의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네. 열린우리당을 창당했습니다. 네. 그리고 열린우리당 창당하고 2004년에 어떻게 됐느냐? 152석을 네. 얻어서 과반 의석을 확보해서 야일당 정도가 아니라 과반 일당이 탄핵 됐습니다. 열풍이 불었죠.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역풍. 소추가 있었고요. 그들은 인정하지가 인정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네. 고졸인데다가 뭐 사실 국회의원도 뭐 한 두어 번밖에 못한 네. 저 사람이 무슨 대통령이냐. 네. 그러면 인정하지 않았지. 그런데 하여간 그들이 그렇게 해서 질투심으로 기득권 논리로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했는데 그 역풍이 일어나 가지고 과반 일당이 됐죠. 네. 자 그리고 그 뒤로 이제 이명박한테 정권 넘어가고 또 박근혜한테 정권이 넘어가고 민주당이 그냥 계속 헤매던 찰나였는데 안철수가 당내에 그 호남 지역주의 의원들을 싹 데리고 나갔어요. 나가버렸죠. 네, 그래서 호남에서 안철수 당이 이기긴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전체적으로 문재인 대표 중심의 민주당에서 총선 1당이 됐고요.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도 네. 이겼어요. 한석차로. 그리고 그 이듬해 총선에서 그 이듬해 대선에서 집권을 합니다. 네. 보십시오. 저렇게 당이 말이죠. 당 대표가 있는데 차기 대권 주자가 있는데 그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순물들이 끼면은 될 일도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번에 이렇게 나 수박이요, 나 저 낙엽이요 하는 인간들이 출연하면서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커밍아웃하면서 이제 비로소 그들을 도려내고 이재명 중심의 당으로 만든다. 내년 총선 또
곧 다가올 대선에서 이기는 필승의 어떤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난 그 목요일에 네. 그 이재명 대표 체포 동의안 가결은요, 이제 이 수박과 젖은 낙엽들을 도려낼 수 있는 네. 철호의 기회가 네. 형성된 거야.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거를 너무 네. 분개만 할 일이 아니라 네. 이 분노를 동력으로 삼아서 네. 이 쓰레기들을 도려내고 재활용이 안 되니까 바로 네. 폐기물로 묶어가지고 네. 청산을 해야 된다.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총선 전에 하늘이 주신 마지막 기회를 생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하게 그들을 이제 처단할 수 있는, 도려낼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명분이 쌓인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앞으로는 이재명 대표께서 빨리 몸을 추스리고 좀 건강을 회복하셔가지고 제대로 지금 영장 실시심사 준비를 좀 하셔서 자 완벽하게 부활하셔가지고 당으로 돌아오면 아주 강력한 강력한 이 권력을 지닌 당 대표로 거듭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만에 하나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 네. 그러면 감옥 안에서 공천권 행사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SNS랑 커뮤니티 중심으로는 탈당 금지 이렇게 탈당 하면서 이제 금지. 퍼뜨리고 있어요. 만약에 네. 그래서 if 탈당이 되면 당 대표가 이상민이 될 것이고 이정민이 되는 거야. 원내대표 이원욱, 최고위 박지원, 조응천, 김종민이 된다. 그러니까 지자스. 절대 탈당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근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분노 탈당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근데 다행히도 이번에 이거 결과 체포동의안 가결되는 거 결과 보고 열받아가지고 탈당하신 분들이 한 200~300명 되신 것 같더라고. 네. 근데 그거보다 많게 700~800명이 그날 바로 당원 가입을 입당을 했어요. 했어요. 뭐 만 네. 명이 넘었다고 하던데. 네. 네네네. 그 당일날 그 저녁 때 결과 나오고 그날만 해도 오히려 그 들어왔다고 결과에 하더라고요. 분노해서 내가 네. 당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자, 하시고 지금 근데 다행인 게 그 분노 탈당하셨던 분들 원래 다시 복당하시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럼. 근데 그날 탈당하셨던 분들은 좀 유예 기간을 두고 다시 선택하실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숙려 민주당에서. 기간이 또 아, 숙려 기간이. 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처에서 내년 총선 앞두고 신당 업자들이 네. 민주당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네. 그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음. 예컨대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구속이 되고 그래서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자들이 이제 드디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민주당은 이제 희망 없습니다. 탈당하시고 우리 당으로 오세요. 이런 업자들이 지금 도처에 깔려 있어요. 내가 네. 확인한 것만 4명이야. 4군데야. 네 군데요? 4군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재명 대표가 대표로 있는 한 민주당을 떠날 일은 없으셔야 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재명 대표가 뭐 구속될 일은 뭐 대단히 없을 것 같아요. 가능성이 낮은데 그 얘기는 또 이따가 잠깐 하도록 하고 어쨌든 지금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더라도 네. 구속 상태에서 공천권 행사하면 됩니다. 당대표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그 대법원 가가지고 금고형 이상 확정 판결 받지 않으면은 네. 이분은 당대표직이 유지됩니다. 네. 또 대법원 판결까지 나려면 내가 봤을 때는 1~2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근데 구속이 되면 당 대표를 유지할 명분이 없는 거 아니냐? 명분이지. 근데 명분은 있어요. 도리어 윤석열이가 그냥 사방팔방 다 털어가지고 뭐 380원 가까이 압수수색하고 그래서 정말 먼지만한 그 죄도 찾아내려고 길을 써서 간신히 보낸 건데.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잘 동의하지 않을 거예요. 그건 뭐 명분 걔네들 뭐 비명계들이나 우겨댈 명분이죠. 자 그리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기각된다, 이 새끼를 좆됐지. 완전 개 조시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빨리 좀 몸을 좀 추스리셔야 돼요. 왜냐면 뭐 건강 문제를 가지고 꼬투리 잡을 수도 있거든. 그럼. 네. 그 건강 문제 가지고선 당 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또 꼬투리 잡아가지고 들어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빠르게 좀 내가 건강하다라는 걸 좀 보여주실 필요가 있어요. 빨리 몸을 좀 추스리셔서. 무엇보다도 정말 비상한 머리를 갖고 계신 우리 이재명 대표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단식 후유증이 없어야 돼. 내년 중요한 총선을 앞두고. 그래서 빨리 그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네. 중요하다. 그거는 민주당의 네. 어떤 정치적 운명과 직결된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여러 법률가들 통해서 좀 알아보니까
구속영장이 너무 형편이 없이 예? 오탈자도 많고 말이죠. 네. 예. 뭐 비문도 많고. 네.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으로는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이제 부사장 이 사장으로 적시가 본부장. 되어 있다. 본부장이 사장으로 적시가 되어 있다. 근데 아마 그런 영장 내용도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200페이지라고 하잖아요. 무조건 늘리고 보는 거야 검찰은. 이 양이 많으면은 이 새끼 진짜 뭐 큰 잘못을 저질렀나 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게.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막 사진 여러 장 넣고 막 그렇지, 그래가면서 무조건 깜지처럼 쓰는 거야. 깜지처럼. 그러니까 막 오탈자도 많고 막 직책도 틀리고 막 논리관계도 없고 막. 근데 이 새끼들 이 가결이들 이거 읽어보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자기 이득만 생각하고 그냥. 근데 이번에 그 영장 거지. 전담 판사가 좀 상당히 까다로운 분인 것 같아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전에 이 더탐사 강진고 기자도 그렇고, 이 박영수도 그렇고, 그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 그리고 김용의 증인이었던 김용 그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부인 증인인 이홍우 씨, 그 전장년 활동가, 장애인 활동가, 그리고 민주노총 간부 안산 FC 전 대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 영장 기각을 했거든. 사실은 정권이 또 한동훈이 정말 사력을 다해서 구속시키려고 한 사람들을 이렇게 판판이 기각한 거 봐서는 이 대표에 대해서 좀 뭔가 이 영장에 대해서 면밀히 들여다보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또 중앙 판사이기 때문에 사실 중앙으로 들어온 사건들은 굉장히 첨예한 사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지. 이게 뭐 기각되고 통과되는 율이 보통 이제 50%가 조금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반반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뭐 지방 법원 같은 경우는 워낙 이제 뭐 확실한 사건들이나 형사 사건 같은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발부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에서 한 게 오히려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게 수원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그죠? 근데 중앙으로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 그러니까 9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 중앙지법으로 간 게 오히려 더 중한 사건으로 지금 받아들여지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섣불리 이거를 그냥 막 검찰에서만 요청하면 막 찍어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원래도 통과가 발부가 안 되는 중앙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을 기해서 바라볼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일단은 내일이군요. 내일 오전 10시에 그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되는데 뭐 정의로운 판단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을 기대하고요. 또 내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가 있습니다. 뭐 홍익표 추대설도 나오고 있는데 글쎄요, 이런 식으로 추대해서는 안 되지. 진짜 이재명 대표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좀 이 대표와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세워야 합니다. 그게 지금 분노한 당원들의 마음을 다독일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아까 말씀드렸던 유창훈 판사 같은 경우에는 박영수 영장을 기각했던 판사다 이렇게 기사가 뜨네요. 그렇지. 앞서 얘기했어요. 여러 사람 기각을 했는데, 자 그래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아마 정권이 사방팔방에서 압박을 가할 겁니다. 이재명 구속을 시켜야 된다. 구속 안 시키면은 당신 미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판사님이 정의와 법리에 따라서 판단해 주시리라 또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아니면 조금만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권이 언제까지 갈지 생각해보겠죠. 뭐 그런 것도 저는 판단에 좀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사람이잖아 어쨌든. 자 그래요. 하여간 뭐 우리가 좀 절망하기에는 여건이 나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분노를 동력 삼아서 민주당의 가라지들을 이제 적출해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광고 갑시다.
네, 첫 번째 광고는 김용민 TV 대박 114 대리 앱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유튜브 더보기 내용을 살펴보시면요, 앱 설치 시 즉시 사용이 가능한 만원 적립 혜택이 나와 있고요.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 전 직원 보험 가입이 되어 있어서 안전하고요. 사고 과태료 발생 시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저렴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는 대박 114 대리,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하고요. 앱만 설치하시면 즉시 이용이 가능한 만원 적립금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용 금액의 10%의 마일리지도 적립이 되고요. 지금 이벤트가 진행 중인데 대박 114 대리 최초 이용 시 스타벅스 쿠폰 한 장을 드립니다. 또 2명 이상 추천을 하시면 사이좋게 드시라고 스타벅스 쿠폰 2장을 추가로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대박 114 대리를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요. 여러분 정말 좋은 앱입니다. 뭐 지금까지 전화번호 입력해서 전화로 네. 신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는데 전화 자체가 좀 사실 그래. 네, 앱으로 신청을 하시면요, 뭐 정말 빠짐없이 네. 빠른 시간 내에 도착을 하고 혜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대박 114 대리 앱, 심지어 송서미 씨 집까지 대리 운전합니다. 남양주도 갑니다. 세상에 거기까지 간다면 뭐 말도 안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네. 그렇잖아요. 그죠. 거기 완전 그 오지거든요, 오지. 휴전선 다음으로 오지. 네, 그래요. 배달 기사님이 운이 좋네요라고 하셨던 바로 그거. 예, 대박 114 대리로 여러분 많이 또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10,000원 적립부터 해준다는 네, 거 아니에요?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네. 그럼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광고는요, 대한민국 제11호 제과 명장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왔어요 또. 네, 예. 김용민 TV 애청자라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시죠. 다들 드셔보셨을 텐데요. 갤러리아 백화점에 가야만 맛볼 수 있었던 제과 명작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드실 수가 있습니다. 자, 명장이 100% 수작업으로 만든 파운드 케이크 4종인데요. 지금 갤러리아 백화점 광교점에서는요, 순식간에 완판이 돼서 순삭 케이크다라는 별명도 붙었다고 하고요. 보통 우리가 파운드 케이크를 퍽퍽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편견과는 완전히 거리가 멉니다. 정말 진하고 꾸덕한 진짜 파운드 케이크의 맛인데요. 달기만 하고 먹고 나면 속이 불편한 디저트 아닙니다. 좋은 재료만 엄선해서 맛도 좋고 몸에도 좋은 빵을 추구하는 박준서 명장의 원칙으로 만들었습니다. 아이들 간식으로도 추천드리고요. 또 어르신 간식들, 또 그리고 주변 분들 부담 없는 선물로도 추천드립니다. 케이크 4종, 열대 과일의 새콤 향긋함이 가득한 슈톨렌 파운드 케이크, 고소한 호두와 향긋한 모카가 어우러진 호두 모카 파운드 케이크, 독보적 꾸덕함을 자랑하는 쇼콜라 오랑주 파운드 케이크, 부드러운 로투스 카라멜 크림이 깊고 진한 로투스 카라멜 파운드 케이크로 구성이 됩니다. 자, 4종 세트 24,000원에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제과 명장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 이제 곧 추석이기 때문에 선물할 곳 많으실 텐데 나는 조금 특별한 선물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박준서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 4종 세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정말 좋아요. 예. 네. 자, 너무 막 먹고 싶은데, 자, 우리 대표님도 지금 간식 뭘 못 하셨었고, 드시고 네. 계신 상황일 테니까. 예. 그 저희가 막 먹기가 좀 그래가지고 예. 저희 그림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박준서 명장의 네. 이 점포에 누가 나타나는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하얀 분. 천공이 이름. 왔다 갔어요. 예, 육군 참모총장에서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라고 경찰이 밝혔죠. 그걸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확실한 거는 박준서 명장의 매장에는 나타났습니다. 우리 이분이 얼마나 맛있으면 여기 그러니까. 왔겠어요. 예, 어. 그래요. 성공도 줄 서서 먹는 박준서. 이상하다. 천공도 줄 서서 먹는. 네. 천공이 그거 사다가 김건희하고 나눠 먹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네. 네, 그래요. 네. 이것들은 맛있는 건 알아요, 또. 네. 네. 맛 앞에는 장사 없다 이거요. 네. 맛 앞에는 와, 그 카메라 진보도 너무 보수도 맛있어 없어요. 보이죠. 네, 그렇죠. 네, 네. 지금 화면에서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맛있는. 그러나 저희가 이재명 대표 탄식으로 인해서 그분이 또 회복하시는 단계까지는 아무래도 저희도 함께 또 마음이라도 예를 함께 표하는 해보자.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또 저기 시편 3편 말씀을 제가 이재명 대표께 네. 받으실지는 모르겠지만 문자로 보냈습니다. 받으시겠죠 당연히. 아니 그래도 뭐 네. 너무 아프시고 또 그러신 와중이라서 혹시 보실지는 그래도 모르겠지만 확인하실 겁니다. 네. 예, 제가 또 이렇게 힘내시라고 시편 3편의 말씀. 네, 원수들이 사방에서 에워싸서 막 그렇게 괴롭혀도 하나님이 당신을 지켜주신다. 이런. 네, 그렇습니다.
아유 생각 같아서는 우리 저 네. 단식 중단하시면 박준섭 위원장의 수제 파운드 케이크를 보내드리고 싶네요. 예,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맛있으니까. 예,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네. 그 주말 중에 중단하시지 않을까요 아마? 그랬나? 예. 그랬나? 네. 알겠습니다. 아이 자꾸 이렇게 녹화 방송 티를 내면 어떡해? 잘라내면 되니까 다시 말씀하시라고. 다시. 아 이렇게 아이도 오늘 편집하실 게 많네. 그러니까 예. 건강 회복하시면서 드시면 좋지 않을까 아까 그거 이렇게. 살려도 돼. 왜냐면 아니 단식 중단하자마자 먹는 건 아니잖아. 그건 나중에 보내드리 회복하실 때 보내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 네네네. 이거 다 살려줬으면 재밌겠다. 네. 편집하지 말고. 너무 티내지 마요. 편집하지 말고. 네. 그래요. 이거 그냥 살립시다. 예. 자 그래요. 다음 광고. 네,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멀티비타민 앤 미네랄 준비했습니다. 온 가족 종합 비타민 챙기시는 분들 반드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잡힌 건강을 위해서 품질은 더하고 거품은 확실히 뺐습니다. 정말 강추하는 건강 기능 식품이고요. 브랜드명이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잖아요. 품질은 플러스했고 가격은 마이너스했습니다.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정말 놀라울 정도로 꼼꼼한데 비타민과 미네랄이 우리 몸에서 스스로 생성되질 않기 때문에 반드시 외부로부터 보충을 해야 합니다.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하루 한 알이면 비타민 13종과 미네랄 10종을 완벽하게 섭취하실 수 있고요. 정말 놀라운 건 가격인데 GMP 인증에다가 세계적 원료 회사인 DSM사의 원료를 사용했음에도 60정 2개월 분량이 15,900원밖에 안 합니다. 자, 거기다 배송비가 완전 무료고요. 어떻게 이런 가격이 가능하냐? 복잡한 유통 과정과 불필요한 광고 비용으로 인한 가격 거품을 쏙 뺐기 때문인데요. 이제 종합 비타민은 가격 걱정, 성분 걱정, 브랜드 걱정하지 마시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하루 한 알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러분들이 가장 좀 챙겨 먹어야 될 것들만 싹 쏙쏙 골라가지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 우리 미네스터 장로님 이분의 그 아호가 비타예요. 비타. 네. 비타민네스터. 네. 예쁘다. 네. 비타. 이 양반은 정말 비타민의 여왕이야. 네. 온갖 비타민을 다 먹어봤어. 그래서 이렇게 해외 하시구나. 직구도 해봤어. 그러나 이게 끝판왕이다. 이걸로 종결하자. 네. 예, 플러스 마이너스 케어의 멀티 비타민 앤 미네랄. 이거면 딱 떨어진다는 거예요. 네. 또 더 이렇게 찾아볼 게 없다는 거야. 3종 세트로도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선물하시기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제품도 함께 살펴봐 네. 주시기 바랍니다. 네, 비타민은 뭐 기본적으로 다 아실 거고 간에 좋은 밀크시슬 그리고 이제 혈관에 좋고 눈에 좋은 오메가 3까지 루테인 오메가 3까지 자 3종으로 자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제품이니까요. 요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광고입니다. 스페인 도밍고 꿀차 5종 선물 패키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도밍고 꿀차 이제 이름만 들어도 이제 벌써 침이 싹 돕니다. 그죠? 달달하잖아요. 그럼요. 예. 자, 스페인에 가시면 꼭 사와야 하는 선물이 바로 스페인 도밍고 꿀차인데요. 티백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한 카페에서 먹는 꿀차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렇지. 자, 그야말로 지중해의 강력한 달콤함을 경험할 수 있는 제품인데 500ml 우유에다가 꿀 홍차를 좀 추천드려요. 티백 2개를 넣고 1시간 이상 냉침하신 후 드셔보시면요. 진정한 로얄 밀크티의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꿀차 티백을 끓는 물에 50ml 가량 우려내고 탄산수에 얼음과 함께 마시는 시원한 꿀차 에이드도 강력 추천드리고요. 일단 너무 예쁘잖아요. 패키지가 너무 예쁩니다. 자, 꿀차 5종 선물 패키지 20개 티백 6개 입에 48,000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가격과 무료 배송 혜택으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네, 도밍고 꿀차 저희가 방송에서 마시는 거 모습 여러 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진짜 신기합니다. 티백인데 너무 달달해. 어떻게 꿀맛이 나는지 난 모르겠어. 아직 생각해도. 그러니까요. 자, 굉장히 깊게 우려납니다. 티백이라 조금 연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드셔보십시오. 그냥 진짜 꿀차. 꿀을 넣은 것보다도 더 달콤한 맛이 나요. 약간 해장하는 꿀차 같은 네. 깊은 꿀맛이 나요. 그러니까 다음날 술 드신 다음날 해장으로도 좋고 술 나는- 먹고 아침에 도밍고 꿀차. 진짜 나쁘지 않을 것 좋은데? 같아 나는 꿀차. 그리고 그냥 기호식품으로 드셔도 네. 너무나도 좋은 맛도 좋고 향도 좋은 예쁘고. 도밍고 꿀차. 자, 그리고 집에 이게 딱 이제 그 찬장 같은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포장도 패키징도 너무 그렇지, 예뻐가지고 그렇지. 굉장히 네. 고급스러워요. 맞아요. 네. 자, 여러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밍고 꿀차였습니다. 네, 꿀차. 음. 꼭 꿀을 넣어야 꿀차가 아니라 티백으로도 구현 가능합니다. 보세요, 꿀로 먹는 것보다도 이게 더 네네. 굉장히 꿀차의 달콤해요. 꿀차스러움을 확인할 네. 수 있을걸요? 예, 꿀차스러움. 그건 무슨 스러움이에요? 꿀차스러움. 개걸스러움. 개걸스러움이야. 놀리고 싶다. 그래요. 여러분. 네. 저 스페인 도밍고 꿀차 5종 선물 패키지. 네. 또 굉장히 선물로서 품격도 있고요. 그쵸.
받아보는 분들이 야, 이 사람 꽤 그 퀄이 있는 있다. 사람인데 센스 있는 사람인데 생각하실 겁니다. 어떤 선물을 보낼 것인가 고민하신다면은 네. 바로 도밍고 스페인 도밍고 꿀차 5종 선물 패키지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미디어 실업은요. 이재명 대표의 고난을 보면서 자꾸 그분이 생각이 납니다. DJ 네. 김대중 전 대통령. 그분은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의 구원투수였다. 그렇잖아요. 네. 그 IMF라는 전대미문의 위기가 닥쳤을 때 그분이 등판하면서 노련하게 그 IMF 국면을 수습하고 또 초고속 인터넷 설치라는 국가 대계를 실행에 옮겨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훌륭한 IT 선진국으로 만들고 더 나아가서 그 어떤 대한민국의 이런 소통 수준, 교통 수준을 확 올렸잖아요. 교통이라고 하는 건 뭐 무슨 트래픽 할 때 교통이 아니라 서로 교류하고 소통하는 걸 교통이라고 하는 건데 그런 김대중 대통령 정말 대한민국을 위해서 예비됐던 그런 지도자인데 네. 그 김대중 대통령에게 고난의 역사가 없었다면은 과연 그가 그렇게 훌륭한 대통령으로 우리에게 기억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김대중 대통령의 일대기를 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그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당대표 선거 나왔을 때 첫날 첫 행보로 김대중 대통령이 지금 쉬고 계신 국립현충원 거길 방문했어요. 그래서 DJ를 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말이 시가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나 그 고난은 굉장히 유익할 것이고 대한민국을 또한 구원할 이 민주주의 민생이 파탄 일로로 걷고 있는 대한민국을 구원할 강력한 주자로서 대안으로서 네. 점점 그 가치가 높아져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요. 자, 미디어 실업 함께 하시죠. 이재명 의원은 당권 도전 첫 일정으로 김대중 전 대통령 노역을 찾은 이유에 대해 정말 닮고 싶은 위대한 지도자라며 과거 정치 탄압을 언급했습니다. 그 긴 세월을 탄압받고 정적으로부터 공격당하면서도 우리 국가의 수평적 정권 교체라는 큰 역사를 이번에 정권 교체를 하지 못하면 이 나라는 박정희 씨의 영구집권의 총통시대가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의 사선을 넘나드는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이 시작된다. 1971년 5월 신민당 지원 유세차 찾은 광주 목포간 도로에서 사고를 가장한 의문의 교통사고를 당한다. 이 사고로 그는 평생 지팡이 신세를 지게 되고 그리고 또 한 번의 생사고비 1973년 8월 일본 도쿄에서 중앙정보부 요원들에게 납치당해 바다에 던져지기 직전에 극적으로 살아 돌아왔다. 괴한들에게 폭력으로 제압을 당하고 마취제를 풀어서 의식을 잃게 만들어가지고 자동차에 강제로 실려서 그래가지고 대개 오사카 지방으로 예상되는데 약 6시간 동안 자동차에서 눈을 가리고 입을 막힌 채로 끌려갔었습니다. 귀국 후 그는 더 강인한 정신으로 군부에 맞서 싸우지만 집요한 정치 탄압은 계속됐다. 단지 그의 고향이고 그를 지지했다는 이유만으로 호남도 철저하게 소외받았고 그는 늘 그것을 마음 아파했다. 그리고 그의 목숨을 담보로 한국 정치는 조금씩 성숙해진다.
우리한테 같이 협력하자. 그러면 당신 살고 그러지 않으면 반드시 죽이겠다. 재판은 요식행이다. 신문 아무데기 갖다 줘. 그거 보고 처음으로 광주가 강경을 하고 있어요. 나를 구속한 데 대한 항의에서 이제 일어났다는 거,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는 거 너무 충격받았고 잠시 의식을 잃었어요. 근데 내가 왜 이렇게 잘 웃으냐? 여러분들 공된 얘기니까. 나는 포기할 줄 아니까, 버릴 줄 아니까 다 있어. 그러지만, 하나 분명한 내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태도를 이대로 유지해서, 우리 국민과 세계의 양심과 민주주의와 정의에 충실하게 살면, 여러분의 마음속의 심판에서, 역사의 심판에서 김대중이는 반드시 이기고 나는 박근혜는 반드시 진다고 하는 내가 너희 확신하고 있다. 우리가 가는 길은 가만히 길이지만 우리가 가는 길은 희망의 길이고 성리의 길이고 정의의 길이다. 김대중은 망명 2년 3개월 만에 당국의 반대와 암살 우려를 무릅쓰고 귀국을 강행했다. 그의 신변을 지켜주기 위해 미국 지도자 20여 명이 동행했다. 공항과 거리에는 30만 명의 인파가 김대중을 연호하며 환영했다. Kim Dae-jung came here saying he sought not confrontation. And all visitors out. 홍일입니다. 김대중은 공항에서부터 봉쇄된 채 곧바로 연행됐다. 가택연금이 또다시 시작됐다. 축제 같은 기다림 끝에 나타난 사람은 DJ였다. 복권된 DJ가 첫 번째로 찾은 곳은 광주였고 광주는 150만 인파로 선생님을 맞이했다. 늦게야 머릿속에 주먹을 들일 수밖에 없었던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명령드리려 편히 잠드소서 부디 편히 잠드소서. 백성을 살고 마라. 우리는 너의 만이다. 우리는 주인이다. 네, 미디어 실업 보고 오셨습니다. 아, 역시 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삶은요. 뭐 위인전입니다. 위인전. 네, 참 너무 네. 그 위인의 어떤 신화를 이어가는. 전 그렇게 이재명 대표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DJ, 노무현 등 우리 민주주의 지도자들, 존경받는 지도자들의 장점은 속속 그냥 그 다 장착해 놓은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미디어 실업 다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방송을 다시 보시면 됩니다. 네. 뭐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 것 같았죠. 이거 다시 보시면 됩니다. 꼼수가 없습니다. 네. 잠깐 집중했는데 네. 타임라인 안 적어드릴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은 또 그 영어 연설문이 아주 일품이시잖아요. 영어 연설문. 노스 코리아 말하자면 그렇지. I am 말하자면 보이. 말하자면 well 이런 것도 아니고 말하자면이 항상. 네. 자, 오늘 2부 순서 이상민을 이겨라 순서.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이경 대변인님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는 아주 슈퍼위크였어요. 예, 좀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주말 사이에 또 우리 시민들의 뜨거운 어떤 이런 수박 청산, 젖은 낙엽 청산의 목소리가 아주 드높았습니다. 네. 이경 대변인님 그 목요일 그 세포동의안 가결되는 순간에는 여의도에 계셨나요? 아침부터 그 이제 가결돼서 다 네. 파장하고 막 여기저기서 통곡이 터져 나오는 네. 그 순간 마지막까지 계속 이제 여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집회 여의도 앞에 집회 현장이 세 곳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그런데 부득이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또 있었고 한 곳은 또 뺄 수가 있었는데 그곳을 빼면 이찍들이 거기를 자리를 차지할까봐 일부러 거기를 다 차지했습니다. 아이고야. 네, 그러니까 왜 굳이 세 개로 나누냐라고 그 볼멘 소리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다 이유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찍들이 거기에 그 찾아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말씀드리고 그 현장에 계속 있었고 세 곳으로 나눠진 집회 현장에서 다 연설을 다 목놓아 같이 했어요. 한 곳에서는 연설을 하다가 많은 여성분들이 유독 많은 곳이 있었어요. 제 눈에 굳이 이렇게 많이 띄더라고요. 가정 살림도 엉망이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고 부모님께 인사도 제대로 못하면서 우리가 밤새 아스팔트 위에 이렇게 있다. 우리는 다 무엇을 위해 있는 것인가? 단순히 이재명만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대한민국, 우리 미래가 더 희망찬 대한민국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 일 잘하는 제대로 일 잘하는 사람을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이러고 네. 있다. 근데 다들 거기서 통곡하셨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지금까지 살아가면서 최근처럼 제 자취방이 이렇게 엉망이 적이 없었어요. 이걸 케어할 시간도 없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분들 다 와서 그 바닥에서 돗자리 하나 깔고 앉아 있는 게 허리가요 얼마나 아픈데요. 계속 앉아 있잖아요. 엉덩이 허리 뭐 다 아프죠.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왜 앉아 있겠습니까? 이것은 근데 국회의원들은 몰라요. 그냥 이 사람들이 그냥 시간에 남아서 오는구나. 그냥 이재명한테 그냥 미쳐서 이렇게 오는구나. 과몰입해서 이렇게 온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전 입장을 바꿔서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럼 이분들은 당신들의 머리 위에 있는 국민이다. 그러면 이분들이 왜 당신한테는 과몰입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당신한테서 스스로 찾아라.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습니다. 근데 또 거기서 그 현장을 또 악용하고 이용하고 본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들도 눈에 몇몇은 보이더라고요. 참 속상했던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주였어요. 만에 뵀는데 뭔가 딱 눈빛이 약간 변한 것 같은 거예요. 제가요? 네. 화장을 안 했나? 뭔가 결기 네. 이런 느낌. 그 검찰이 성남 FC 건이나 백현동 건으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려고 하는 내용을 보면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성남시장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거. 마치 그게 죄이고 본인의 정치 활동을 위한 굉장히 이기적인 행동이었던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당내 수박들도 똑같아요. 많은 당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사랑을 받는 당대표를 그걸 폄훼하고 싶어서 극렬 지지자들 뭐 이런 식으로 몰아가면서 마치 당의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인 것처럼 몰아가지 않습니까? 네. 똑같다고 봅니다, 저는. 네. 지난주 금요일 오전을 중심으로 해서 목요일 날에 가결표가 났잖아요. 네. 많은 너무 화가 나서 탈당하신 분들이 4,200여 명 정도 계세요. 그래요? 네,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이런 슬픈 마음으로 우리가 참혹하게 한번 싸워보겠다라고 입당하신 분들이 7,100여 명 정도 계십니다. 네. 당원들보다도 못해요 국회의원들. 그 숨어있는 29명
그래서 지금 계산을 이렇게 해보면 29명입니다. 네. 29명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가결표를 내가 던졌다라고 하면 분명히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개인이 아닙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의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입법기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가결표를 던지지 않았습니다. 저를 오해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증샷은 혹시 없으세요? 아니 잠깐만. 거기 계시지 않았으면서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알았지? 궁금하지도 않았어요 이 양반 아마. 가결표를 던질 수 있는 분은 국회의원만 네. 아, 이경도 그걸 알았다니 유감입니다. 예. 네. 아니 근데 우리 젖은 낙엽 그 형님과 가까운 분들은 가결표 던졌다는 얘기가 많아요. 예. 아니 뭐 당연히 그렇게 추정되죠. 네. 비겁해요. 당 대표는 죽이고 싶고 공천권으로 어떻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저 배지는 달고 싶고. 네, 그런데 민주당 지지자한테도 인기도 얻고 싶고. 네. 그런데 당 대표는 죽이고 싶고. 공천 안 줄 것 같고. 공천을 왜 안 줘요? 당원들 마음 제대로 얻으면 되잖아요, 본인들이. 그걸 자신 없고. 네, 그건 자신 없고 숨어서 그러니까 지금 뒤에서 보니까 딴짓하고요. 이번에 그 가결표를 던진 사람들로 추정되는 사람들, 강력하게 추정되는 사람들. 네. 네. 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리지널로 보여주세요. 왜 그 사람을 그 문책하려고 하는 거요? 누군지 왜 저러고 반헌법적이고요? 아예 이것도 없어. 아예 안 가면도 만들어. 이제 왜냐면 필요 없어. 해장할 거니까. 왜냐면 아예 안 만들어. 가면 만들 돈도 아까운 거야. 어차피 반짝이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쓸 일이 없어요. 자격으로 하고. 저기 그 이 동네 인근에 인쇄 업체가 있어요. 거기서 뽑는데 그분 줄 알아보신 거예요. 아, 이상민 의원을 뽑으면 돌맞을 것 같아가지고 그분이 그 민주진영 분이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걸 뽑는 순간 김기현을 뽑는 것보다 더 제가 문책을 당할 것 같아가지고 아직 못 뽑고 있습니다. 네. 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안 뽑아도 돼. 안 뽑아도 돼. 이번에 끝나 그 양반은. 그 이상민 그 양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뭐 하여튼 이런 분들 보면은 공통점이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번에 가결표를 던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대부분 강력한 경쟁자, 그런데 친명 경쟁자 이런 경우. 그런 경우에 주로 이제 가결표를 던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대로 그냥 이재명 체제가 유지되면은 자기들이 교체될 것 같으니까 안 그렇습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맞죠? 아니 근데 또 맞아? 강력한 아니, 경쟁자라고 서로도 하는 게 그렇고, 제가 김종민도 늘 그렇고. 그러기도 그렇잖아요. 강력한 경쟁자가 있어. 그 서른하고 김종민지였고 다들 자기가 가결표 던졌다는 사람 보면은 뻔히 보입니다 다. 많이 보여. 네. 그러니까 나한테 공천을 다오 그러면은 서른도 김종민도 아마 부결표를 찍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다 할 확답을 안 하니까 자기가 이제 망할 것 같거든. 곧 이제 정치를 접어야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결표 던진 거지. 네. 저는 대전에 7개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게 서구 갑의 박병석 의장님, BBS. 박병석 의장님, 그리고 동구의 장철민 의원, 홍영표 그 원내대표의 비서관 출신이시죠. 장철민이. 장철민 의원. 장철민이가 또 저 박지현하고 또 뭐 있지 않아요? 박지원 그때 비서실장인가 뭔가 하지 않았었을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는 뭐 당에서 뭐 해준 거니까 그것까지는 내가 박지원까지는 굳이 장철민 의원과 연결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성 갑의 조승래 의원님, 그리고 이제 대덕구의 박영순 의원님. 이런 분들 입장의 무엇인지 우선 그 리스트에는 있어요. 지난번에 저기 태용호한테 쓰레기라고 했던. 네. 박영수 의원님은 이낙연 대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공항까지도 마중 나가셨던 아이고 분이죠. 그런 분이었구나. 예. 이분들은 이번에 가결표를 던졌다면 명확하게 본인 입장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굳이 대전만 딱 집어서 얘기하냐면 저한테 정말로 수백 분들이 연락이 왔어요. 대전 지역에서만 정말 너무 많이. 이분들 나는 이 사람을 믿었는데 정말 가결표를 던진 건 맞냐? 확인 좀 해달라. 네.
설마 나는 이 사람만 믿었는데 이 사람 맞아?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님은 이제 뭐 믿었는데 그런 말을 문제 하나도 안 왔고요. 그런데 다 그랬습니다. 본인이 입법기관입니다. 입법기관으로서 내가 가결표를 던졌으면은 네. 난 가결표를 던졌다. 정정당당하게 비겁하지 않게 얘기를 하고요. 왜 그랬는지 입장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밝혀 주십시오. 우리 같은 대전 지역구인 박범계 의원은요. 네. 가표 던진 의원들 침묵 속에 숨지 말고 입장 밝혀라.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여기에서 박병서 전 장관님을 꺼내지 않는 이유는 당내 분위기를 제가 이제 왔다 갔다 봤을 때 굳이 묻지 않아도 그분은 부결을 했을 저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제가 명단에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를 뺐다. 그래서 네네. 박범계는 황운하하고 박범계 의원님 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황운하 의원님 부결표를 네, 던졌을 것이다. 네. 예, 그래요. 아이고 박범계 의원이 모처럼 선행을 하셨군요. 선생이요? BBS. 아니 근데 아니 이거는 저 박범계는 BBK야. 그러네 BBK네. BBK 하면 또 한마디 해주세요. 이제 우리 저 박범캐였군요. 박범캐. 아니 이거 범기가 우리 쪽이었어? 야 범기야 전기 그 뭐야 전기차 왜 안 왔어? 깜빡깜빡하네. 이재호랑 손 붙잡고 왔나? 예, 뭐 박범계 의원과 황운하 의원은 대전 지역구인데 확실히 부결표를 던졌다. 저는 네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아니 그랬는데 진짜 가결표 던졌는데 가결표 의원들 나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진짜 이 프랑켄슈타인이지 그렇잖아요. 얼굴에 아니 이거는 메두사지 메두사. 아니 그러니까 친이계냐 아니냐 비명계냐 친명계냐를 떠나서 이거는 검찰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이 깔아놓은 특히 한동훈 이하의 검사들이 깔아놓은 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국회를 거치지 않아도 돼요. 사법기관에 그러니까 그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국회를 혼란에 빠뜨리게 하고 민주당을 쪼개게 하는 그 조작된 판에 저희가 왜 거기서 춤을 추고 있습니까? 그럼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가결표를 던졌다는 것은 정말 국회의원에서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몰래 던진 사람들은 정말 비열하고요. 이번에 총선에서 이런 사람 다 걸러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게 선명해졌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재인 정권 제1 목표였던 검찰 개혁 왜 안 이루어졌을까? 거의 다 이루기 직전의 상황에 뭐 중등 이 문제 갖고서 또 당내에서 말이 많았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 그냥 넘어가서 또 시행령으로 모든 걸 다 뺏겨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왜 주춤주춤했는가 민주당이 그리고 왜 대선에서 졌는가 이런 것들이 저희가 풀리지 않는 숙제가 좀 있었어요. 답답한 면이 있었습니다. 확실해졌어요. 이들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이들 때문이었어요. 확실합니다. 이들이 왜 가결표를 던졌는가도 너무 확실한 거예요. 만약에 부결이 돼서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로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공천을 진행하면 어차피 죽어요. 근데 이 상황이 어떻게든 가결시켜서 이걸 영장 실질심사까지 끌고 가면 만약이라도 여기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 자기네들이 살아날 구멍이 생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니 뭐 한식해 줬나 청명해 줬나 어쨌든 이들로서는 딜 해볼 만한 거야. 구속영장만 나오면 자기네들은 살아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 거지. 뭘 생각한 거냐? 끝까지 자기 공천만 생각한 겁니다. 자기 앞날만 생각한 거예요. 당의 앞날, 어떤 뭐 정치적 신념, 민주당이 가야 할 길 이런 것들은 그들의 머릿속에 없었습니다. 그 김남국 의원이 남긴 글인데요. 이번 그 체포 동의안 가결은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라는 협박에 굴하지 않자 일부 의원들이 실력 행사에 나선 결과입니다. 대표가 공천권을 완전히 내려놓고 과거처럼 계파별로 지분을 인정해 주었다면 체포 동의안은 부결됐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힘 있는 현역 의원 공천을 확실하게 보장해주고 복잡한 지역은 적절하게 미리미리 경쟁자들을 교통정리해 줬다면 당연히 부결됐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마음이죠. 뻔합니다.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당대표 권한을 내려놓으면은 우리가 이번에 부결표를 던져주겠다. 살려는 줄게. 네, 그런 얘기까지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이 깔아놓은 판에서 저희가 지금 꼭두가시처럼 움직이는데 거기에 더해서 내부에서마저 공천권 가지고 이렇게 딜을 한다는 게 근데 많은 분들이 뭐 탈당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시는데요. 아닙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그 사람들이 나가게 해야 되는 거지 그치. 왜 우리가 탈당합니까? 그리고 함중입니다. 이거야말로 정말 함중입니다. 168명 민주당의 국회의원 중에 정말 29명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럼 이들이 나가요. 당이 싫으면은 그들이 나가야죠. 네, 분명히 색출해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들은 왜 색출하냐 하는데요. 개인이 아닙니다. 입법기관이에요. 그럼 본인이 표결을 한 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밝혀야 되고 본인들이 밝히지 않으면 우리가 색출하는 것은 당원의 저는 권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래서 탈당했잖아. 당이 싫어가지고 탈당한 사람은 나라고 봐요. 기억하지 않나? 나라고 봐요. 나라고 봐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인간 왜 나왔어 또? 뭐 우리 누구시죠? 김종인 위원장님은 내가 왜 너한테 병문안 안 하십니까? 저는 하십니다. 너야말로 은퇴를 해. 왜 너는 은퇴를 안 하고 자꾸 뒤에서 친문들 동원해가지고. 정보는 보수가 잘한다. 경제는 보수가 낫다. 이런 거는 좀 없애야죠. 그거 나한테 물어봐. 나는 가끔씩 정체성이 혼란이 온다고 봐요. 빨간 옷입니까? 파란 옷입니까 지금? 내가 그 좌파인지 우파인지 한 3년은 또 그런 식으로 행쇼수를 합니까? 행쇼수요. 함께 샤워 나가야 됩니다. 사우나 가자고? 샤워 나가야 됩니다. 사우나는 뭐예요? 사우나를 왜 가요 갑자기? 사우나 가야 돼. 아니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휘두르면 자기네들 목숨이 위태롭다는 거는 아주 예전부터 인지를 하고 있었어요. 사실 당대표 선거할 때 이재명 당시 후보가 당대표가 될 게 너무 뻔해지자 그때 당시 어떤 이야기 나왔습니까? 당대표 공천권 내려놓고 붙자. 그렇지.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재명 대표가 정말 지역에서 인지도가 되게 높고 괜찮은 국회의원을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들다고 이거 공천권 휘둘러서 자릅니까?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저는 그 시작점은 본인이 그냥 이재명 대표를 본인이 인정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한 건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가만히 보면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천권 누가 왜 흔들립니까? 그분들이 지역에서 정말 지지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면 왜 그 국회의원을 왜 잘라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은 표를 더 많이 모으지 못한 후보를 왜 거기다가 왜 내놓을 거예요? 경선하면 정정당당히 이기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 시작 전부터가 공천권을 휘두른다? 본인이 지역 관리를 잘하면 공천권 휘둘린다고 휘둘려집니까? 네. 본인들이 지역 관리를 잘 못하거나 정치를 못해서 휘둘려질 것 같으니까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탄탄하게 지역구 관리 잘해보세요. 다른 분들이 비명계로 분류됐어도 지역구 관리 탄탄하게 잘하고 의정활동 아주 열심히 잘하신 분들은요. 그렇게 감정 섞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그러니까 그 전에 무슨 31인에 들어갔던 분들 중에서도 31인 그분들 중에서도 이번에 부결을 하신 분들 분명히 있잖아요. 그분들 그냥 침묵합니다. 그리고 또박또박 자기 이렇게 걸어가세요. 그러니까 유독 튀는 발언을 한 몇 명만 그렇게 튀는 발언을 하는 건데요. 지역구 보면은 형편없이 관리해서 그런 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또 이제 유력한 또 젊은 경쟁자가 나오니까 그 살떨리는 거지. 그러니까 공천 보장을 받고 싶은 거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것도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은. DJ가 정치를 하신 게 15년이야. 87년 말부터 2002년 말까지니까 거의 한 15년 하셨고 친노 친문 20년이 20년. 2002년부터 시작해서 2003년 집권하셨지.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 우리의 주구는 문 대통령이다. 전에는 노 대통령이다. 이랬던 분들이 이 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럴 때는 참 우리 문 대통령께서 이제는 이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야 된다. 이래야 되는데 봐봐 노영민이가 지난번에 이재명 대표 단식 현장에 나타나가지고 문 대통령께서 단식 중단하라고 하신다. 참 뭐야 그 인간은 당신이나 잘해. 뭔 개소리라고 자빠졌어. 당신 뭐야 도대체? 홍군형 나고 있어. 윤석열이를 그 천구한 인간이 말이야. 대가리 받고 있어야지. 내년에 또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좀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이 당의 그 주구는 당주는 문 대통령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으니 이 대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이런 사달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맞아요. 그런 분석도 분명히 맞고요. 그런데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 현장에 갔잖아요. 두 분 다 나이 많이 먹은 아저씨예요. 근데 이재명 대표의 떡진 머리를 문재인 대통령이 그냥 본인도 모르게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쓰다듬어서 이렇게 정돈을 해줬어요. 근데 사람이 싫으면 그렇게 못하죠. 그 아저씨들끼리 떡진 머리를 어떻게 해줍니까? 근데 이렇게 쓰다듬어 이렇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 행동, 그 모습 하나만 봐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겪었던 당내 당대표였을 때 지지율이 막 10%도 막 이때였어요. 네. 막 다들 쫓아내려고 했었고요. 이재명 대표가 겪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어려움을 겪었던 분이라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저도 고민정 의원에 대해서 긴가민가 많이 그랬어요. 근데 그 지난주에 TV조선에서 가결 자막이 나갈 때 고민정 의원이 웃는 그 영상이 갔단 말이죠. 많은 분들이 그걸 캡처해서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이제 입장할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고민정 의원이 아주 최고위원 때 지난주 금요일날 최고위원 때 긴 얘기를 했는데 저는 거기서 딱 하나가 나왔던 게 사람이 목숨을 걸고 단식하고 그렇게 생사를 오가는데 노무현을 잃은 것처럼 잃고 싶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한순간만 보고 너무 쉽게 우리가 비난해서도 안 되고 또 국회의원들이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아니면은 뭐 그 출마하려는 사람들이 저를 다 포함해서요. 집회 현장에서 마이크 잡고 무슨 뭐 민주당을 외치고 국민을 외치고 당원을 외친다고 우리가 또 다 믿어서도 안 된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대전의 허태정 전 시장님 지금 같은 지인 같은 정말로 그 친한 박영순 의원, 조승래 의원은 가결인지 부결인지 박영순은 부결인 것 같고요. 조승래 의원은 그 전에 31인 박영순은 가결인 것 같고 박영순 의원은 조승래 의원은 그 전에 그 가결표를 던진 거에 들어가 있었던 명단에 있어요. 지금 침묵하고 있어요. 근데 본인은 집회 현장에 와서 나 마이크 좀 잡고 이거 하면 나 발언 좀 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복수의 관계자들이 저한테 다 얘기해 줬습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오히려 개표 시간이 4시였거든요. 저한테 기다리다가 이재명 대표 그거 개표할 때 4시에 저한테 무대에 올라오라고 했어요. 일부러. 이게 뭡니까? 자기 친한 지인들은 지금 어쩌면 이재명을 죽이겠다고 가결했다 표를 던지는데 자기는 이거를 이용해 보겠다고 한번 마이크 잡고 거기 올라오고요. 그거 말고도 다른 대구나 다른 지역에서는 절대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는데 이번에 지금 올라가야겠구나. 그래서 올라와서 이거 막 하면서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한순간만 보고 그 사람 비난하지 말고 한순간만 보고 너무 찬양할 필요도 없다. 좀 꾸준히 더 세밀하게 좀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를 포함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실 뭐 누군지 딱 그 심리적으로는 뭔가 이렇게 특정이 되지만 입 밖으로 누가 그렇다라고는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각자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다를 수 있어요. 추측도 하게 되고. 근데 이 부분은요, 제가 일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의심받는 의원들은 그 억울해하면 안 돼요. 정치는 원래 그렇습니다. 국민들이 무한 감시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해받더라도 그걸 가지고 뭐 화를 낸다든지 혹은 뭐 뭐 소송으로 대응한다든지 그러면 안 돼. 네가 평소에 그렇게 불신을 받으니까 그런 판단을 사는 거지. 그렇잖아요. 맞아. 우리가 회사 다닐 때 대표, 오너 눈치 보잖아요. 위에 상사 눈치 보고 하잖아요. 그렇지. 근데 우리한테 급여를 주는 분들이 그러니까 국회의원한테 급여를 주는 분들이 그 국민입니다. 국민이시지. 그럼 국민의 눈치를 보는 거는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정치를 흐리멍텅하게 해가지고 지금 빌런 시대에 윤석열 시대에 이렇다 할 뭔가 존재감을 보이지 못하는 이유로 해서 너 수박이니? 젖은 낙엽이니? 이런 의문을 사는 것은 본인의 잘못이에요. 정치인들은 그 무한 책임이란 게 그런 거야. 그래놓고 나는 억울하다. 내가 뭔 얘기를 해도 안 믿어줄 거 아니냐. 이딴 식으로 나오면 안 되지.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고 봅니다. 억울하면 얘기하면 되죠. 네, 울면 징징거릴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력으로 증명을 하면 되죠. 그러니까 억울해하는 정치인은 사퇴해야 합니다. 안 나오세요? 그거는 제 겁니다. 김영민은 사퇴하십시오.
아니 그게 어떻게 당신 겁니까? 제 겁니다. 제 제게 겁니다.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사퇴하겠습니다. 정말. 팩트만 얘기하세요. 팩트만 얘기를 하시고. 그만 얘기를 하시고 네. 저 비슷하지 않아요? 사퇴하세요. 제 겁니다. 그것도 제 겁니다. 아 팩트만 얘기하시고 예, 팩트만 가지고 색소폰 가져오세요. 이분은 또 옛날에 그 연주회도 하시고 아, 맞아요. 음원도 색소폰 내신 연주했어요. 분이에요. 음원을 냈어요? 네네네. 음원은 네네. 생소하다. 네. 어머, 어머. 앨범 아. 냈어요. 예, 책도 쓰시고. 예. 그래요? 잘하시는 분이에요. 제주 이거 하고 진짜 싶은 거 잘해요. 다 하고 사셨네. 잡기에 능하셔 잡기에. 잡기에 능하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잠깐 할 때도 이렇게 시계 만드시고. 그러니까 기록 경험주의자야, 경험주의자. 맞아 맞아. 다 남기고 싶어. 다 남기고 싶어 하시는 분. 그래서 앨범도 남기고, 시계도 남기고. 왜 색소폰 CD 표지를 보여드렸어요. 네. 황교안. 하얀 수트 입고 계세요. 네네네. 그래요. 그 양반 저 아내분이 예전에 복음성가 앨범도 냈었어요. 아 그래요? 집안의 가훈이군요. 그 내가 잘하나 못하나는 중요하지 않다. 흔적을 남겨라. 내가 예전에 저 극동방송 PD 할 때 네. 그 황교안 검사 부인 최지영 지금 나사렛 대학교 교수님이신데 네. 그때 한번 모셨다고요. 아마 연세대 음대 나왔나 그랬을 거예요. 음악 전공자시구나. 아, 근데 음악이 너무 좋았어 진짜. 아 노래 잘하세요? 노래도 잘하지. 노래 잘할 뿐더러 그게 그 뭐 예 그때는 이제 그 조금 나이가 들었지만은 음악이 전혀 후지지 않았어요. 네, 아, 굉장히 현대적인. 있었고. 세련됐구나. 그러니까 정말 그 뭐랄까 예. 이런 말 써서 그렇지만은 야 이 양반 남편은 복 받았다. 아.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네. 전생에 나라를 구했다. 했는데 봤더니 황교안이야. 그래서 내가 그 전생에 뭐 나라를 구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상대방이 팩트만 얘기하세요. 부정적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긍정으로 가야 됩니다. 긍정으로. 네. 아 정말 너무 그 앨범이 좋았어요. 최지영 위대한 유산. 위대한 유산. 아 음반 이름입니까? 그럼 기억력이 진짜 좋으시다. 아니 그 음반을 내가 특별히 기억했어. 노래 좋았어 좀. 좋은 분이에요. 부인까지. 와이프를 보고 본인도 앨범을 냈나 보다. 그러니까. 약간 이제 뭐 그렇지. 감명을 받아서. 네. 그래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거는 어디 인터뷰를 했는데 황교안 그 형님이 네.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다는 거야. 아니 이게 일상을 사는 사람이 말이야. 어떻게 새벽 2시에 일어날 수가 있지? 새벽 2시에 잘 수는 있어도. 그렇지. 난 새벽 2시면 항상 일어나. 아니 왜 2시에 일어나지? 화장실 가려고. 너무 꽉 차가지고. 자다 잠깐 깨는 거잖아요. 이게 그거. 이제 오래 참을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돼요. 나이 먹으면. 아, 그런가요? 항상 일어나면 새벽 2시 3시야. 저- 네. 저장고가 작아져. 한 8시간 정도는 이제 아, 저장고가 작아진대요. 맞나요?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 싸는 거보단 낫지. 아, 그렇죠. 이거 일어나는 게. 예, 그림 그리는 것보다 낫죠. 네, 네, 네. 이거 의학 이야기입니다. 이경 대변인님 의학 이야기예요. 그거 가지고. 네. 또 사람 남성들의 사는 아픔이에요. 이거는. 네, 네, 네. 8-9시간 아무 문제 없이 잘 수 있었는데 네. 이제 중간에 이제 피어내라고 신호가 오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화장실 가는 거 얼마나 기특합니까? 노상방뇨하는 것보단 낫잖아요. 맞아요. 그치, 그치. 노상방뇨. 30년 전에 노상방뇨 하신 그러지 분. 말아줘. 이거 다 왜 나가죠. 그렇지 그래? 노상방뇨하고 노상방뇨 한다고 뭐라 하는 사람한테 폭언하고. 그렇지. 때리고 기물 부수고. 근데 김용민 PD님 때문에 원희룡이 노상방뇨했던 날짜를 기억해요. 9월 15일. 미치겠네 진짜. 9월 15일이야. 그것도 93년 9월 15일. 1993년 9월 15일. 그러니까 2023년에 기념식을 하려고 그래요. 김용민 씨 그렇게 싸우고 싶으시면 3년 뒤에 싸세요. 아니면은 저기 노상방뇨 하시던지 고소하세요. 9월 15일의 남자. 네. 싸 이거 뺐습니다. 자, 어쨌든 당 대표께서 빨리 건강을 좀 회복을 하셔야 되고 영장 실질 심사를 잘 치러내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당내에서 나온 이야기가 있습니까? 건강 회복 빨리 진행이 돼야지요. 빨리 건강 추스르시고 영장 아이고. 실질 심사를 잘 치러내셔야 되잖아요, 그죠? 그럼요. 준비 네. 잘 하고 있고요. 당에서는 지금 저 영장 실질 심사 결과 어떻게 예측합니까? 당에서뿐만 아니고요. 이번에 그러니까 가결 던졌던 사람들도 이게 나올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다 여기저기서 우리도 정보를 취합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이거 가지고는 이거는 어떻게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요. 네. 근데 이제
혹시라도 법리적 판단이 아니라 정치적 판단을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할까 그게 두려우신 분들이 좀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판단을 한다 하더라도 당원 당규상 이게 지금 최종 뭐 재판을 다 대법원까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럼 당원 당규상 당원들이 뽑은 당 대표를 내려오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지금 박강원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당내에서는 그 가결표를 던진 의원들이 국회의원들끼리는 다 알아요. 당원들은 색출한다 하지만 국회의원들은 이미 다 압니다. 29명이 누군지 다 알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낫다. 더. 그러니까 당원들이 보시기에 민주당의 미래, 이재명 대표의 미래는 더 괜찮다. 당원들의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은 더 견고해졌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한테 오늘 방송 들어오기 전까지도 막 많은 분들 울면서 전화를 하셨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십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걱정하지 말라. 네, 그러면은 대표의 리더십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수박하고 그 젖은 낙엽들은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그게 그러면 그거잖아요. 자기들이 금방 부각되고 표적이 될 텐데 그걸 알면서도 총선 앞두고 모험을 하는 건데 모험 걸었을 것 같으면 옛날에 걸었지 이 인간들이 왜 이 무렵에 이런 엉뚱한 선택을 했는가? 우리가 부결해줄게. 공천권 잘 봐달라. 되게 단순한 생각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한마디는 욕심이 과하면 저는 눈이 가려진다고 그래서 봅니다. 거기 한마디 더 얹자면은 그 위협을 하려고 이 대표한테 아주 정말 간당간당하게 이제 그 부결로 나올 줄 알고 그렇게 한 것이다. 거기까지도 생각해 봤는데요. 그거는 인간성을 아예 상실한 자들이다 그렇게 된다면 저는 인간 말종이라고 할 뻔했는데 왜냐하면 병원에서 진짜 생사를 오가고 있을 정도로 있는 사람한테 그렇게 딜을 한다는 게요. 그게 위협을 하고 협박, 그거 어떻게 보면 조곤조곤 얘기는 했겠지만 그 협박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해석하면은 참 얼마나 더 분노할 수 걔네들은 있겠습니까? 이 대표가 누워 계시고 지금 단식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그게 눈에 안 보여. 자기의 다음 공천권이 더 중요하지. 그런 자들이에요. 저는 그들의 협박은 2월 달에 있었던 체포동의안 표결 있잖아요. 그때 이제 몇 명이 이제 중간 파킹을 해놓으면서 그때 1차 협박을 했다고 보고 이번에는 이제 공천을 해야 될 시기가 가까이 오니까 만약에 이게 부결돼서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공천권을 휘두르면 자기네들의 운명은 이미 끝났다라고 판단 내린 것 같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차라리 가결을 시켜서 영장 실질 심사까지 끌고 가는 게 오히려 가능성 측면에서 자기네들에게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 내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혼재돼 있겠죠. 네, 뭐 어쨌든 29명이 다 같은 이유는 아니었는데요. 지금 나왔던 모든 이유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지금 이 순간 전 제일 걱정되는 건 일단 대표님의 건강이세요. 하루 빨리 좀 건강해지셔서 그쵸. 회복하는데도 한참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거 단식을 워낙 오래 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뭐 정청래 수석 최고위원회 뭐 대리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저기 대표 대행. 네, 대표 대행, 뭐 대표 대리 뭐 이런 식으로 얘기 나오는데 모든 것은 당 대표 승인 이하에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언론에서 장난질을 하고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고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그런 것도 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대표가 다 승인합니다. 정청래 수석도 그럴 마음 없으세요. 네, 그럴 마음. 대리 왜 대리합니까? 언론 시키는 이간질이에요. 왜 대리를 해요? 이분이요 지금 하나 나중에 하나 당 대표는 당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이분은 인지도가 지금 최고인데 뭐하러 본인이 대리를 하려고 욕심을 부립니까? 굳이 그런 마음 아예 없습니다. 자, 그 뭐 정청래 대리 그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고 대박 114 대리. 대박. 대박 114 좋아요. 이 와중에 광고를 대박 114 기가 막히네요. 적혀 있는 거예요 어디? 대박 114 대리 앱. 네, 대박 114 대리 앱 저 사용했어요. 진짜요? 네, 10,000원 할인 받으셨어요? 네, 했어요.
이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방송을 돌려갔다니까요. 예. 만원 할인 꼭 받으시기 네.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요. 저기 오세훈 시장님도 좀 한마디 해주시죠. 예. 오세훈 시장님도 저기 뭐 이 국면에서 너무 좀 요즘 뉴스에 안 나와가지고. 제가 요즘에 외국에 있어가지고요. 저 국내 소식을 알지 못하겠는데요. 아니 서울 시장이 왜 밖에 있습니까? 뭐라고 하셨죠? 왜 서울- 골고루 질문해 주시죠. 한 사람만 질문하지 지금 약간 마세요. 문재인 대통령님 같은데?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골고루. 네. 질문이 이렇게 많아요. 다 처음해야지. 오랜만에 나와가지고 다 반가워. 이거 다 개드립으로 생각해내야 되는데 질문이 4가지가 나오면 어떡합니까? 아, 우리 반갑고 난리야. 짜증나. 반갑고 난리. 진짜 못하고 있는 거야? 오세훈 반가워졌잖아, 너 때문에. 어떡해. 네. 영박 114 대리로 연락주시면은 각 지역에 4대강 보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산각으로 가겠습니다. 어떡해.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마무리하기 전에 네. 예, 다음 주는 또 우리가 또 연휴라서 맞아요. 쉬고 그리고 또 오늘 아쉬운 시간 예, 우리 이상민 씨가 아주 멋진 또 새로운 세계에 도전하시기 네. 때문에 오늘로 이제 방송을 입대하는 것 같습니다. 입대를 하는 건 아니고 예. 요원 출신이라 입대 안 합니다. 제가 후배의 길을 걸어가겠다. 그렇지. 아유. 나중에 말씀드릴 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게 될 겁니다. 너무 좋은 이제 기회를 얻어가지고 네. 영전하시는 거지 영전. 네, 여러분 우리 금방 갔다 올 수도 있어요. 영전이 아니라 투명 계단 오르려다가 이런 말씀 드려서 이카루스의 날개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걸어본 길이잖아요. 그닥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래도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잠시 저기 보내드렸다가 다시 돌아오시면 또 함께 네. 하는 걸로. 해병대 병영 캠프 다녀오는 느낌으로 갔다 오겠습니다. 파이팅. 예. 항상 이 길이 전부다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저건 찐 조언입니다. 삶의 조언. 이 사실 우리 코너 이름이 이상민을 이겨라 아닙니까? 이미 이긴 거가 돼버려가지고 이긴 거나 마찬가지가 돼버려가지고 예, 이상민을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주로 바꿀까요? 그럼 어떻게? 이를 주로. 이상민을 주. 이상민을 보내라. 네. 아까는 뭐 후배 어쩌고 하시면 죽이려고 하시면. 다른 이상민 얘기. 다른 이상민이요? 네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인사드리고요. 자, 다음 주에는 저희가 쉬고 그 다음 주에 이경 대변인과 함께 다시 월요일 코너는 인사드리도록 자,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 영장 실질 심사와 함께 원내대표 이제 그 선거가 있을 텐데 네. 원내대표 누가 될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저기 국회의원들만 홍익표 추대론 나오는데 맞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안 되지. 단호하셨어요. 단호하게 안 됩니다. 안 되죠. 네. 네. 자, 내일은 아주 슈퍼데이가 될 것 같은데 네. 내일 또 뵙는 걸로 하시죠. 홍익표 추대론. 저는 홍영표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아, 미쳤습니까? 해군에 지진이 났어요? 정신이 없네요. 홍익표가 왜 나와 거기서? 아니 안 되죠. 취소요. 홍익표도 안 되고 뭔 추대론이야 추대론. 지금 저기 이 대표를 뒷받침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돼야지 지금 비상시국에 안 그렇습니까? 김두관 추대론. 김두관 추대론. 아, 얼마나 그거 좋아요? 좀 안 좋아요? 끌린다. 좀 끌린다. 좀 낫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민 추대로는 아닙니다. 진짜. 2표 나옵니다. 네, 욕할 뻔했네요. 네. 자,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내일 만나요. 안녕. 고맙습니다.